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에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천상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시간이라서 잠깐 이제 지난 시간을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 미녀와 야수 영화 시작에 왕자가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겨울바람이 밀려들고 한 노파가 아주 추한 몰골의 노파가 들어와서 좀 추워서 그러니 따뜻하게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할 때 왕자는 흥이 깨지니까 거절해서 쫓아내거든요. 이제 그 대목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왕자는 우리 이야기예요. 이 대목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였는데 어느새 야수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자가 야수가 된 이유는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에 떨어져서 그렇다. 이때 탐진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거예요. 매사에 좋아하고 싫어한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분별밖에 못 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분별만 보면 모양을 나누고 나눈 다음에는 좋다 나쁘다 해서 참진을 일으킨다 이거죠. 예, 그런 이제 우리의 상황을 이 비유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왕자가 노파를 거절했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거절한 게 아니고 노파가 나타나기 전에 왕자의 마음에는 이미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욕망, 탐이 있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떤 보기 싫은 것, 아주 누추하고 더러운 것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과 진이 이미 왕자의 마음이 있어서 자 그렇게 살면 고통스럽게 돼요.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거지 노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왕자 내면에 그림자가 투사되어 노파로 나타났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욕망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젠치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마다 젠치하는 면이 있어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마다 자기 안에 부정하고 싶은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걸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소나는 밖으로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이걸 좀 봐줬으면 하고 그리고 그림자는 남한테 감추고 싶어서 계속 무의식의 지하 창고에 그림자를 억압해 놓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실존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자가 주관이 객관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있으면 마지막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을 주세요 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 자꾸 복을 주세요 그러면 가난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요. 이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를 표현하는 방법이 내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가난한 마음은 복을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난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부자 마음이 되어야 돼요. 비록 돈은 좀 적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 부자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 계속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주관은 객관을 불러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거지 노파가 왜 나타났는가? 엄밀하게 말을 한다면 왕자가 억압하고 있던 내면의 그림자가 밖에 노파로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미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왕자 내면의 그림자가 투사되어 노파로 나타났다. 주관, 돼지 눈은 객관, 돼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불러온 줄도 모르고 기급하여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불러 들여놓고 놀라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사건 사고가 생기고 부정적인 면이 생깁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싫어. 예를 들어서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네.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참 싫어지더라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인색한 구두쇠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싫어져. 근데 이제 철이 드니까 인색함을 싫어하는 것은 나의 인색함이 나도 인색함이 있는데 그거를 나는 숨겨오고 외면해 왔어요. 이 왕자가 노파를 외면한 것처럼 내 안에 인색함을 내가 외면해 놓고 워낙 깊이 억압해 나와서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인색한 사람을 딱 만나면 까닭 모르게 싫어해.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인색한 사람, 내가 그런 나의 인색함을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인색한 사람 만나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의식도 못할걸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미워지는 것은 내가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건 다를 거야. 자기 약점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이 투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밖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공연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그 미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공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상을 만나면 돌이켜서 내면에 잠재된 부정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왜 제가 인색함을 싫어했는가? 집안에 인색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제가 싫었던 거죠, 그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도 집안이니까 나도 그런 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쌓였던 일이라서. 근데 커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돌아보면 내한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약점인 어떤 인색함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스스로 아주 싫어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간직한 채, 그러니까 인색함이라는 그림자를 나는 간직한 채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면 계속 인색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불러와요. 이게 이 내면의 그림자가 밖에 환경을 자꾸 불러와. 희한하죠? 예.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을 해야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자,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는가? 까닭 없이 누가 미워지면 틀림없이 내한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인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를 돌아보죠. 그 내가 억압하고 있는 나의 그림자가 있구나. 예, 그래서 대상을 돌이켜 내면에 잠재된 부정성을 보라. 대상은 내면의 거울이다.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그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억압한 채로 살면 터져요. 억압한 채로 살면 얘가 반드시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한가? 억압해 놓은 그 그림자가 계속 안에서는 부정적인 기운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억압했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내면의 그림자를 사랑하여 성화시켜야 한다. 이 내용이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이 동화의 이 메시지예요. 네. 다음에 자, 왕자가 화려한 파티를 방해하는 흥을 깬 이 노파를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노파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 본질에 있는 법이라면서요. 왕자가 다시 한번 노파를 무시할 그때 갑자기 노파의 추한 몰골이 녹으면서 아름다운 마법사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미녀와 야수가 시작하자마자 화려한 파티가 있고 못생긴 노파가 들어오고 왕자가 싫어요. 들어왔을 때 거부했을 때 이 노파가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왕자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한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뭐 이렇다는 식으로 디즈니랜드의 미녀와 야수를 보고 왜 저는 이것이 철저하게 나의 이야기라고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파가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참 폐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외모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에 숨겨져 있는 본질, 내면은 무엇인가? 본질. 자, 이 기회에 본질,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못 보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현상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현상만 살면 분별하게 되고요. 현상만 보고 살면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면 틀림없이 좋다 나쁘다가 생기고, 그리고 취하고 버리고 하면서 갈등이 생겨서 고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외부의 것만 분별하느냐?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기는 생각과 감정도 분별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납니까 안 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남한테 선물 받을 때는 좋죠.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그렇게만 사느냐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불가피하게 아주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무기력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본질의 드러남이에요. 모든 파도가 예쁜 파도, 미운 파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닷물이 나타난 것인 것처럼 본질을 보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평등해져요. 현상은 달라도 본질은 다 같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지혜가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천상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고 취하고 버리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등과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노파가 알고 봤더니 마법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마법사가 왜 나타났는가? 왕자가 화려한 파티만 좋아하고 또 더럽고 추악한 몰골의 노파는 싫어하고 살면 현상만 보고 갈등을 일으켜서 고해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왕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마법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야 그렇게
모양만 보고 분별해서 조선압부하고 살면 너가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좋은 말로 타 이러면 우리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우리는 참 고집불통인 거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채찍을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마법사가 노포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해본 거죠. 아니나 다를까 화려함을 취하고 더러운 것은 미워하는, 이것이 항상 상대성이 겹쳐 있어요. 화려함만 끝까지 취하는 건 없어요. 화려함을 취하면 반드시 더러운 것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페르소나를 내세우면 틀림없이 내면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페르소나가 밝으면 밝을수록 내면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요. 이해되지요? 우리는 어둠을 없애고 빛만 쫓고 살아가는 지금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심각한 영화죠. 네, 다음에 자, 왕자는 사과하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법사는 왕자의 마음, 분별심이죠. 그 마음에 자비가 없는 것을 보고 그에게 벌을 내려서 끔찍한 야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끔찍한 야수는 뭐냐? 너도 거절당해 바라는 거예요. 왕자가 어느 미녀, 여기서 선생님이에요. 미녀를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마법은 풀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야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보세요. 왕자가 지위도 높고 모든 걸 다 가지고 화려한 파티를 좋아하는 그 왕자가 철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양만 보고 거기에 빠지는, 화려함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렇게 더러운 것은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벌이라고 생각해요. 너도 거절당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거지 노파를 거절해서 성숙한 인간이 못 되고 이렇게 좁아 터진 철없는 철부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방법은 그 왕자를 야수로 변하게 해서, 야수로 변한다는 말은 실제로 영화에서는 왕자가 야수로 변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해 바라는 그 고통, 너가 남을 거절하면 너가 거절한 그것이 반드시 너한테도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거절당하는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야수로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풀리는가?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자였는데 지금 야수로 변해 있는 거예요. 모양은 보고 좋다 나쁘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야수로 변해 있어요. 우리를, 한 인간을 모든 사람이 좋다 하기가 어렵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그죠? 물론 좋다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행복한 인생이겠죠. 그렇지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지요. 그런 걸 당하지요. 자, 이때 그걸 공부 삼아라 이거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좋다 할 때는 좋아하지 말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나쁘다 할 때 공부할 찬스다는 거죠. 나쁘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 미녀를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이게 뭐예요? 왕자가 거지 노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거절했다 이거죠. 그 거절의 벌로 야수로 변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왕자가 되느냐? 사랑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라 그럴까? 우리를 치유하는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이 자비와 사랑, 이거를 우리가 받을 때 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왕자, 마법사, 미녀 나오잖아요. 미녀가 뭘까요? 미녀?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미녀가 제가 그토록 목 놓아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본질이 미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에고를, 우리들의 이 못난 나의 약점을 진실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들의 본질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본질은 지금도 한없이 사랑해주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지금 숨 쉬시죠? 숨 쉬고 이 좋은 인연을 이렇게 해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적용받고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본질이 우리에게 베푸는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째째하게 이걸 모르고 째째하게 가진 걸 가지고 어떤 통장의 숫자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비교하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녀를 만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인 본질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못 깨달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야수는 누구냐? 야수는 에고예요. 이해되세요?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에고. 얘가 야수예요. 그러면 이 야수를, 에고를 어떻게 개과천선시켜서 좋은 일을 하게 하는가? 에고는 힘이 있어요. 이걸 좋은 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에고가 자기 약점이라 생각하고 에고를 그림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에고를 부정해요. 그리고 가두어요. 진짜로 야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야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고를 사랑해야 된다. 야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야수가 왕자가 된다. 우리가 나의 에고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 에고가 이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인간으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미워해서 거절할 상대가 아니고 에고는 이미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고 살았지 않나요? 자기 약점이 에고예요. 그걸 부정하고 지하실에 감금해서 억압해 왔다 이거예요. 정반대로 해왔어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 에고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조건 없이 우리 에고를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우리 그림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 공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습관을 거스르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또 우리는 어려운 걸 또 해내는 또 이 억측스러운 또 이런 강점이 있거든요. 우리도 본래 왕자, 부잣집 아들, 부처였으나 마법에 걸려서 야수, 거지아의 중생이 되어 있다.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본래 우리들이 참나가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은 텅 빈 채로 깨어 있는 지금 이 말짱한 물들지 않는 이것인데 이걸 뭐 정신이라고 부르건 마음이라고 부르건 의식이라고 부르건 뭐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질은 이거였는데 어느새 마법에 걸려서 야수가 되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비와 사랑으로서 자기를 사랑해 줄 때, 이 못난 자기를 사랑해 줄 때 이 야수가 그 사랑의 힘으로 왕자로 돌아간다. 그 교훈이 실천은 어렵습니다. 말은 간단해도 실천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려면 자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를 알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따라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본질을 집중하는 거고, 본질에 집중하면 깨어 있게 돼요. 깨어 있는 힘으로 현상에서 현상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잘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 현상의 나를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식 길러봤습니까?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식 있지요. 자식이 어릴 때는 참 행복을 주지요. 얘가 크면 어떻게 돼요? 말썽을 슬슬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요즘은 뭐 정말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어지죠. 말썽 피울 때 우리가 참 사랑하기 어렵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애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걔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의 힘으로 사랑하는가? 본질의 힘으로. 본질의 힘으로 현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질 입장에서는 여러분, 본질 입장에서는 현상이 미운 놈, 고운 놈도 다 자기 분신이에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한대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서 깨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본질의 힘으로 현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차별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거부하고 억압했기에 야수가 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받고 왜 우리가 중생이 되었고 왜 우리가 막말로 야수가 되어 있는가? 딱 요거예요.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은 거절하는. 자기 안을 보세요. 하루에도 여러분 5만 가지 생각나는 이런 말이죠. 실제로 5만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만 가지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5만 가지 중에서 3분의 1은 좋은 거, 나머지 3분의 1은 또 나쁜 거, 나머지 3분의 1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어중간한 거,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절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도 그렇죠. 감정도 그렇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우리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친구, 가족, 친지들, 하여튼 분별해서 차별하는 거 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예요. 야수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힘으로 개과천선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사랑해야 돼요.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외면하고 지금 거절하고 살아왔다는 거지요. 남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수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야수가 되었는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탐, 진, 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탐진치는 의미 없어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지식은 의미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경계에 부닥쳤을 때 탐이 지금 일어나고 그 탐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약점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에 자기가 본질인지도 모르고 이 현상에 완전히 미혹당해서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그냥 어떻게 해야지, 한 방에 뭘 해야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자기한테서 경계에 부닥칠 때마다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거죠. 거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네.
야수에서 벗어나 왕자로 돌아가는 방법은 미녀가 야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 것처럼 부정적인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게 이 영화에서 초지일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리가 많지요, 그죠? 근데 좀 이렇게 영화로 우리가 보고 나면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쩝니까? 제 병인 것 같아요. 모든 영화가 다 공부로 보여요. 유행가 가사도 전체 유행가 가사가 전부 다 공부로 느껴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거든요. 절실하거든요. 야수잖아요. 본래 왕자였어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남도 사랑하게 됩니다. 저절로. 예, 다음에 자, 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내면의 우는 아이를 수용하고 사랑하자.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심리학에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내가 부정한, 내가 거부한 나의 생각, 감정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면에 우는 아이가 되어서 울고 있어요. 우리는 화려함을 쫓는데 내면에는 우는 아이가 있어요. 외로워요. 아파요. 상처투성이에요. 그거를 내버려 두고 출세, 뭐 화려한 걸 쫓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공을 이루려면 까닭없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냐? 안에 내면에 기생충. 제목 잘못 정했다. 기생충 아니에요. 걔가 보배예요. 내면에 우는 아이가 진짜 보배예요. 나를 철들게 만들어주는. 나의 지하실에 내가 기생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걔네들이 진짜 나의 선생인 거죠. 그래서 안 쉽죠, 사랑하기가. 그렇지 않나요? 안 쉬워요. 쉬우면 수행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에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호우포노포노라고 하는 하와이 원주민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마을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푸는가?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때리고 용서하고 벌 주는 것 대신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지금 우리들의 내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하느냐? 내가 억압하는 나의 약점에 내 내면에 우는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지요? 내가 거절했으니까. 왕자가 노파를 거절했듯이 내가 그 아이를 거절했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자, 그 아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엉어리를 풀어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수에게 미안합니다. 기생충인 줄 알았는데 기생충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을에 생겼던 그 부정적인 그 사건이 성화되는 거예요. 정화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그 책에는 이런 걸 소개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지금 하와이는 미국이 됐잖아요. 미국이 하와이 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도 막 많이 들어와서 흉악범이 또 있는 그런 교도소에 호우포노포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교도소장으로 부임해서 그 자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는가를 한 명 한 명 보면서 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 교도소장이 미안합니다. 사회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회를 대신해서 제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보면 여러분 모든 지금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교도소에 뭐 있는 분들조차도 인간이 죄예요. 죄가 죄예요. 죄가 죄잖아요. 인간은 다 왕자였다니까요. 지금 야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그렇게 몰아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분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교도소장이 했더니 교도소의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누구한테 하는가? 우선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또 자기 집안에 내가 따돌림 시킨 주변에 또 인연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또 주변에 나의 약점으로 보이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거절해 왔던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진심으로 해보는 것. 이게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왜냐? 여러분, 왜냐? 이게 글자는 현상이고 바탕은 본질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죠. 나타나는 글자는 바뀝니다. 요 바탕은 화면은 안 바뀝니다. 그죠? 안 바뀌는 것이 본질이고 나타난 것은 현상이다. 우리 의식이 화면처럼 이 지금 공간 전체가 우리 의식이다. 이게 바탕이다. 여기에 지금 온갖 인연들이 글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자, 이런 말들이 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나타난 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죠. 현상은 글자는 떨어져 있잖아요.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은 보세요. 여기서 울리면 저기가 울려질까 안 울려질까요? 본질은 한 통이에요. 하나라서 여기를 치면 저기가 울려지죠. 모든 것이 다 이 판 위에 있죠. 여기를 치면 모든 것이 같이 울려요. 지금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공명이 되는 것은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공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대고 치면 우주가 울려요. 제가 지금 본질에 대고 이렇게 치면 이 우주가 같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질에 대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이 메시지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죠. 모든 존재를 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왜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가? 본질은 아무리 작은 것을 요소를 다 울리는 거예요. 우주 구석구석까지. 본질에 대고 내가 작용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또 보시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에너지는 어디다 대고 하는가? 사실은 본질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내 한 마음을 일으키면 본질의 입장이 무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거기서 한 마음 일으키는 것을 평상심이라고 부르거든요. 평상심이 진짜 자비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 우주가 응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법칙이에요. 지금 이 바닥에 제가 쾅 하면 다 울린다고요. 그것처럼
본질에 대고 똑똑똑 하면 이것이 우주가 다 울려서 응답해 온다. 지금 그것을 하와이인들은 지혜롭게 이런 말을 가지고 그 사회의 악을 해결했어요. 이해되세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면 자식의 마음에 울린다고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고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본질에 가닿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본질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본질을 쓰는 방법들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와 지혜가 이 본질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민영화 야수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